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상장주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이제 대어들이 곧 상장을 하는데 상장을 잘못하면 상장 시에 매수를 잘못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도 있죠. 이게 하루에 마이너스 60%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주는 하루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까지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 신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를 할 것인가, 나는 스윙을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알고 주식 투자를 하면 이게 투자냐, 투기냐, 도박이냐의 이제 그 결과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과거의 상장주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난 뒤에는 신상장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면 안 되는 신상장주가 있다. 신상장주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신상장주는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고사항, 시그널과 패턴 공부입니다. 추천이 아니오니 주의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매우 주관적 견해이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선택과 피해는 모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 이제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시그널 패턴을 그릴까를 미리 예측을 해보자.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목적, 투자의 기간, 투자의 규모를 먼저 계획해 두고, 자, 계획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투자를 단타로 할 것인가? 이 목적은 좀 단타이냐, 스윙도 짧은 게 있고 긴 게 중간적인 게 있고 긴 게 있겠죠. 장기 투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주식 가지고 장기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자산 비중에 30% 내외만 장기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스윙을 파도타기 큰 파도타기를 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인 거는 내가 평단가 맞추는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도하면서 가는 거.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투자의 기간은 내가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 시간표에 맞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투자의 기간은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매도한다. 크게든 작게든 간에 나는 올랐을 때 매도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실패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투자의 규모를 먼저 계획해 두어야 한다. 아시겠죠? 내가 당장 돈이 몇 달 안에 필요한데 그 어떤 종목을 샀더니 몇 달 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해. 그 다음 주에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이 대출을 갚아야 되거나 집을 사야 되거나 학비를 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인 경우에 심각해지죠. 보통 보면 투자의 기간과 목적, 이 투자의 규모가 이 자기 시간표와 달라서 큰 손실 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로 이제 손실이 나고 주식 투자를 사기라고 생각하고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관리 능력이 실패를 한 거죠. 요것만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시그널을 아셔야 됩니다. 시그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이걸 어떻게 예상하냐. 제가 볼 때 신상장주가 예상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주가 전체적인 종목들의 주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 중에 물론 신상장주도 마찬가지지만 신상장주가 예상하기가 가장 확률적으로 종목군도 굉장히 적잖아요. 신상장주는 1년에 뭐 많아봤자 20개, 30개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으면 60개까지 하나, 뭐 2, 30개밖에 안 하잖아요. 1년에. 2, 30개 중에 이 시그널은 요거밖에 없어. A, B, C 유형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야. 세 가지 중에 한 개면 여기에 자, 나는 A 유형을 따라갈래, B 유형대로 할래, C 유형대로 할래가 아닙니다. 아니고 A, B, C 유형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유형, B 유형, C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 최악의 유형이죠. C 유형이 대비를 하고 그렇게 매수를 하면 되는데, C 유형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2달 정도 걸리거나 6개월 동안 밑으로 마이너스 70%, 75%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뒤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2년까지 이게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심지어 그 2년 동안 내려간 이후에 중소형주 중에 그 장난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기업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다른 기업이 얘를 인수한다고 뭘 걸어놓고 제3자 배정 같은 거 걸어놓고 돈을 납입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0% 됩니다. 90%, 95%까지 내려가요.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 기업 사냥꾼들이 이런 종목들을 고의적으로 노리는 경우도 있고요. 고의적으로 노리지는 않았지만 작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실패한 거 있죠. 이게 큰손 투자자들이 돈을 납입을 안 해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페이크가 되는 거죠. 그런 유형이 있어요. 요건 뭐 D 유형까지 보면 그게 D 유형이라 봐야 되겠죠. 완전 페이크형. 이런 경우도 1년에 뭐 한 2-3개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 유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투자 가치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리고 B 유형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C 유형 중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D 유형을 만나면 큰일 나겠죠. D 유형은 뼈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손실인 거예요. 자, 근데 D 유형 거의 중소형주, 덧보잡한 종목들 있죠. 이게 뭐가 좋다는데 이 정도만 있고 뭐가 없는, 그 실체가 별로 없는, 실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특히 제약바이오주들 치는 거 많고요. 대형주인데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패턴, 뭐 크게 보면 4가지 패턴, 5가지 패턴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서 매수를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을 오늘 배우실 건데, 자, SKI 테크놀리지,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샀잖아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같이 사신 분들도 있고. 어디서 샀는지 차트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첨보, 에코프로, BM, 포스케미칼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인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남은 역대 최고 큰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장한 종목들 중에 가장 메리트가 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한 게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많은 그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말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업종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그거죠, 종목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예측합니까? 왜 그렇게 예측을 하냐면 LG 화학에서 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LG 화학의 그 실적이 안 좋은 것들만 남기고 실적이 좋은 이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이걸 분사를 시키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첨보, 에코프로, BM, 포스케미칼을 보면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가 어떤 흐름을 그릴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대장은 누굴까? 그리고 놀라운 장기 투자의 위험과 매력. 자, 위험과 매력이라 해놨잖아요. 제가 여기 위험과 매력인데 여러분도 장기 투자 싫어하시잖아. 그쵸? 근데 정말 이 종목은 괜찮다 싶으면 상장했을 때부터 장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상장 때 첫날부터 사서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올인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 만 40, 60%까지 내려간다 했잖아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스케미칼을 제가 상장했던 날부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관심을 안 가지신 분은 포스케미칼이 상장주였어? 그쵸? 상장주였던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2002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2002년도에 잠깐만요. 자, 포스케미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상장주였다. 신상장주가 여기 보시면 2002년도에 상장을 했죠. 자, 상장을 했을 때 차트가 좀 희한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을 했어요. 맞죠? 상장하고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갑자기 상하갔다가 쭉쭉쭉 빠집니다. 그렇죠? 이게 50% 내려갔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몇 개월 동안 내려갔죠? 이게 월봉이니까. 그렇죠? 월봉으로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지났으니까 월봉을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월봉으로 보면 여기 고점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내려갔어요. 자, 이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40%가 내려갔습니다. 1차적으로 40%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또 다시 폭락을 해서 만 52% 내려갔네요. 그쵸?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직상승합니다. 다시 직상승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170% 올랐는데 이게 170% 올랐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아마 내려갈.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확 또 폭락을 했는데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갔다 또 폭락을 하면서 여기 완전히 폭락했네요. 그렇죠? 여기가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기 직전에 버블 생겨가지고 폭등을 계속 하다가 이까지 폭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락이겠죠. 이게 만 70%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뭐 엄청난 폭락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만큼 올랐죠. 자, 이만큼 오르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됐죠? 이게 계속 뭐랄까 자기 저점이라는 게 이게 계속 희한하게 오른다. 이 장기 투자 좋은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보시면 이 몇만 프로 올랐죠. 25,800%가 올랐네. 지금까지도. 그렇죠? 얼마 전까지까지 계산하면 거의 3만 프로가 오른 겁니다. 자, 좋은 종목. 전 세계의 어떤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산업 사이클. 그리고 얘가 전 세계 대기업들한테 필수 원료로 납품을 하는 업종이다. 이런 기업들은 이게 30년, 50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런 기업들은 떨어지면 내가 못 샀다고 하면 떨어지면 계속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떨어질 때 그 폭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떨어질 때 여기까지 안 떨어질까요? 이거 다음에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보시면 큰 폭락이 왔을 때 여기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요 라인들 다 깼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을 가서 찾아가서 사야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월봉에서 33일선을 맞춰놨는데 33일 때렸어요. 때리고 올라갔죠. 여기는 또 덜 때리고 여기 16일선 때리고 올라갔는데 16일선 전부터는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보죠. 상장했을 때 기복이 굉장히 심하지만 내가 장기 투자했을 때 이게 10,000%, 20,000%, 30,000%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3,000% 정도 가는 종목이 많아요. 자, 신상장주, 최근의 신상장주 2년, 3년 이내에 한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 첨보라는 종목이 있죠. 첨보라는 종목도 보시면, 자, 제가 살 거면은 36,000원, 52,000원에 사라 했는데, 여기가 33,000원입니다. 33,000원 상장한 이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을 때, 여기쯤에 왔을 때 문의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여기서 이제 사셨어.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이쪽 샀죠.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주가가 다시 원자리로 내려갔죠. 그쵸? 내려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맞고 어떻게 됐어? 그쵸? 제가 매수는 초과 매수나 신규 매수는 36,000원에서 52,000원 사이에만 하라고. 왜? 여기 상장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상장가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걸어서 초과 매수를 계속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36,000원 36,500원 때리고 올라갔네요. 그쵸? 이렇게 올라갔는데 살 거면 자 여기 일대 산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들고 있을까? 손절해 사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절하고 딴 것도 올라 터진 거 또 사러 갔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손실만 나는 거야. 이분이 그렇게 샀다고 하면 제가 가르치는 대로 샀다고 하면 아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전기차의 한 업종의 대장주들입니다. 어떤 부품의 대장주들이에요. 부품이라고 하면 원재료 분야에서 전 세계 대장주들입니다. 그런 게 왜 중요하냐? 전 세계 대장주가 왜 중요하냐? 자, 얘는 보면 상장했을 때 이거는 지금 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자 월봉을 보면 얘가 주봉을 보면 이 나타나죠. 이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자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 폭등했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뭐 거의 7, 8개월 동안 어떻게 됐죠? 여기 고점 대비해서 보면 이게 고점 바닥과 고점까지 계산하면 50% 정도 내려갔네요. 그렇죠? 50%. 그 여기서 계산하면 여기 고점 대비해가 요 바닥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50%가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이게 신상장주의 본질이다. 아까 자 여기서 먼저 한번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 거의 95%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100개 중에 95개의 종목들이 이렇게 상장 후에 폭락한다. 그리고 뭐 한 4% 정도는 상장 후 주구장창 상승만 했다. 그 다음에 1%는 상장 폐지 당했다. 이건 사기 쳤다라는 겁니다. 그 제약바이오주 중에 그 코롱에서 만든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당했죠.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그걸 왜 상장 폐지가 당했을까? 사기 쳤으니까 상장 폐지 당했겠죠. 자, 95%의 종목이 상장 후 폭락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95%의 종목이 상장 후 폭락을 했어요. 이 에코프로 BM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 다들. 근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장한 날부터 샀겠죠. 올인해서 삽니다. 보통 개미들이 올인해서 샀는데 올라갈 듯 하다가 올라갈 듯 하니까 내가 5천만 원밖에 안 샀는데 이거 3억 더 빌려와 가지고 여보 빨리 이거 더 사야 돼. 그러고 7억을 더 담아가 10억이 됩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있더라고. 진짜 실제 상황인데 10억 정도를 담아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마이너스 40% 정도 내려가면 그때 추매하라고.
왔을 땐 이게 요 꼭지점에서 계산하면 이 내려갔겠죠. 만 40%가 50% 정도 내려갔겠죠. 그때 추매를 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대충 샀다라는, 대충 사면 10억을 넣었다라는 큰 자기 재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 평단가가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10억을 여기다가 배팅해가 평단가 여기인데 얼마 넣어야 돼요? 10억 이상을 더 넣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평단가 맞춰지잖아. 거의 중간쯤 되잖아. 그쵸? 10억 이상, 거의 10억 정도 넣으면 이까지 되겠지. 그쵸? 여기 맞춰서 넣는다고 하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 봐봐요. 10억, 20억이 돼가지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서 팔지만 안 하면,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팔면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근데 자, 봐요. 여러분, 20억을 넣어가지고, 10억을 넣든 20억을 넣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년 정도 상간에, 1년 정도 만에 수익금이 10억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까지 올라갔으면 이 몇 프로 올라갔겠어요? 자,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대충 50%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0억에 10억이 맞죠. 그러니까 저기 정확하게 저기서는 못 팔더라도 5억에서 10억 사이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근데 뒤에 코로나가 터졌잖아. 맞죠? 코로나 같은 거 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미국 증시가 여기서 무너질 듯 하고 계속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스탑노스를 걸어가지고 매도를 걸어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면 되잖아. 다시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또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신상장주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첨보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아까 보습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첨보도 모든 종목이 어떻게 되세요? 얘는 근데 올라갔다가, 그제 자, 제가 패턴이 있다 했죠. 상장 했을 때 상한가 갔다가 계속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했죠. 조장장 올라가는 이걸 안 무너뜨리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0%는 기본적으로 내려간다. 상장한 이후에, 자, 이렇게 산을 한번 만들 이후에 다시 사도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일자로 딱 올라가면 여기가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자, 더블 구간이 나오거나 V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이게 한번 무너지면. 그쵸? 자, 최근에, 그 종목 있잖아요. 자, 타이거 차이나, 제 제자분들은 보면 이걸 사셨을 거예요. 근데, 자, 주봉에서는 좀 그런데, 여기서 샀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관정해놔라. 이거 조만간 중국이 지금 바이든하고 한판 붙었기 때문에, 이거 주가가 폭락할 거다. 중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이거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의 전기차 관련 업종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거다. 기다려라 해가지고 어디서 샀어요? 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샀잖아요. 그래서 샀더니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상장했잖아. 신상장 ETF죠. 요거는 신상장주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CS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상장했을 때 제가 요거는 제가 2017년도 에 제가 그 당시에 리딩할 때 제가 추천하던 종목입니다. 이거 장기 투자 종목으로 그 가치주에서, 자, 이게 상장을 했잖아. 상장하고 이 밑으로 얼마나 까졌을까요? 자, 상장한 날부터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0%, 35%인데 40% 까졌겠죠? 여기 바닥권까지 하면. 그렇죠? 만 40%, 기본적으로 만 40% 까졌습니다. 만 40%가 까지고 난 뒤에 만 40%가 까지고 난 뒤에 이게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쵸?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까진 게, 봐봐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이거 중소형주들은, 이게 중소형주입니다. 그쵸? 원래, 이때까지 엄청 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들은 조심해야 돼요. 중소형주들은 2년간 낼 가능성이 있다.
2년간 내려 까는 까대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2년 동안 내려 깠잖아요. 그쵸? 딱 2년까지 까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산해 보면 제일 저점을 때리고 고점까지 100% 넘게 올라갔죠. 그쵸? 뭐 50%에서 100%그 사이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은 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제가 이때도 포스케미칼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됩니까? 이 보시면 이 전기차에 얘만의 독보적인 뭐를 납품을 하잖아요, 그렇죠? 독보적인 걸 뭘 납품을 하는 회사잖아요. 이 종목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맞죠? 이게 매출도 원래 완전 초소형 기업에서 이게 점점점 매출 증대가 엄청 이런 흑자 적자 이거는 큰 의미가 조금 없는 게 흑자가 뭐 이게 중요하지만 흑자가 중요한 건 맞는데요. 매출 증대량이 결국에는 얘는 투자 같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도 많이 나오고 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 좀 아시고 그리고 얘는 그 필수 장비를 납품합니다. 필수 장비. 그 CIS는 대박주 중에 한 개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 뭐 600% 올라갔네. 600, 요까지가 600%인데, 이까지 따지면은 1400%, 1500% 정도 되겠네. 그쵸? 이 고점까지 비교해보면. 이까지 한 150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봉이니까. 그 다음에 또 RFHI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2년 동안 주가가 자 올라갔다가 다시 폭락했죠. 그럼 어쨌거나 이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에서 요거는 아까 말했던 첨보하고 비슷하죠. 이게 상장했을 때 바로 폭등했다가 밑으로 주고장창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요까지 내려갔다 여기서 폭등했다가 다시 주고장창 내려가더니 폭등. 맞죠? 근데 RFHIC도 이 특징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뭐냐면 저도 그때 초보라기보다는 공부를 좀 덜 해서 요거를 여기서 사놓고는 여기서 팔았어요. 멍청하죠, 저도. CIS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팔았어요. 저는 그 당시 큰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아쉬워요. 제가 운이 이때 막 좀 진짜 큰 돈을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종목을 500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이렇게 박아놨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이 종목은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계산 안 했지만 제가 이게 25,000원 이 정도 이상은 가겠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CIS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굉장히 상장했을 때 2,000원짜리니까 저 이게 한 2,000원까지 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보통 250%에서 800% 정도를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자, 그리고 최근에 빅 엔터테인먼트 있죠. 자, 빅 엔터테인먼트가 최대의 그거라 했죠. 여러분 상장한 날부터 따라서 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까지 얼마나 내려갔을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본전도 못 왔잖아요. 그렇죠? 빅 엔터테인먼트면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 빅 엔터테인먼트, 그 빅 엔터테인먼트면 뭡니까? BTS잖아요. BTS 그 본사입니다. 본사 주식인데 하이브가 이름 바꿨죠. 얘가 상장했을 때 아무리 1등이고 전 세계 이 분야에서 BTS의 1등 BTS가 1등이잖아. 그쵸? 1등인데 이 주가는 왜 이럴까? 잘 생각해봐. 신상장주는 첫날 올인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첫날 또 어떻게 사? 첫날부터 만약에 나는 이거 진짜 좋다. 이런 BTS나 다른 업종들은요, 첫날
얘는 아예 안 사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사도 되는 게 있어.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거? 자, 제가 빨리 한번 지나가 볼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자, 이것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주봉으로 펴놨습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이 차트가 첫날 사면 됩니까? 첫날부터. 첫날에 언제 사야 돼요? 주가가 폭락하면 사기 시작해도 된다는 거죠. 그쵸? 완전 내일 까면 종가점에다가 사든가 그 다음날부터 사든. 근데 첫날 이렇게 까면은 그 다음날 또 굉장히 많이 누군가가 컨손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사든가 그날부터 종가부터 계속 맨날 며칠 사든가. 저처럼 요거는 여기서 샀어요. 그쵸?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딱 샀어요. 정확하게. 저한테 뭐 인사차 여기 수원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 뭐 저 주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밥을 사시면서 이야기 하셔가지고 요거 사시라고 요 날 딱 불러줬는데, 그리고 이게 올라가서 내려간 날 수익 실현할까요? 해서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7월달, 8월달, 7월 말이나 8월달까지는, 8월 첫째 주까지는 이게 우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는 장이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신상장주잖아요. 신상장주가 한번 매도 물량이 나왔고 여기는 더블이 나왔잖아. 그쵸? 더블이 나왔으면 이거는 소화 물량이 끝났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리고 얘는 최근 대어들 중에 에코프로 BM이나 첨보 같은 놈이거든. 그 정도 되는 애. 이 퀄리티가, 이 기업 퀄리티가요. 그 정도 되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매출 규모도 보면 이게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쵸? 매출 규모도 굉장히 좋아요. 매출 규모나 매출 정대 이런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좋기 때문에 이건 주가가 내려가면 깔수록 매수를 강력하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하나기술 같은 종목은 보시면, 자, 하나기술은 여기 보시면 이게 밑으로 이것도 올라가다가 이게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상한 갈 듯 말 듯 하다가 던져버린 거죠. 자, 요런 종목들 보시면 제가 왜 2주거나 2달이 중요하냐, 일봉입니다. 제가 종목 차트 이야기할 때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사용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일봉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주봉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월봉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봉이냐 월봉이냐 그 형태에 따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하나기술도 보면 얘도 전기차 그 기계 장비죠. 그쵸? 얘를 보시면은 얘도 여기 상장한 날 상한가 갔다 그 다음날 이게 고점 대비해서 요까지 보면 저점까지 계산하면 이 40% 내려갔죠. 그쵸? 이것도 40% 내려갔죠. 이 상장주가 왜 40%라는 데까지, 대체적으로 40%에서 70%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내려갈까?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내려가냐면 비상장에서 그리고 상장 그 주식 상장을 받는 그 뭐라 하죠? 비상장에서 이게 들어온 세력들, 그 컨손들, 기관들, 얘네들이 첫날부터 수익 실현을 하죠. 그리고 비상장에서 IPO에서 그 계약을 할 때 얘네들이 첫날부터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잡은 기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애들이 여기 첫날부터 던집니다. 왜 던질까? 얼마의 분량을 받았을까? IPO에서 얼마를 분양을 받았는데 요 밑에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날 첫날 그냥 주고장창 다 던져도 이 손실이 아니에요. 그쵸? 이까지 다 계속 던지면서
과거엔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지금 공매도 못 치게 돼 있죠. 신상장한 지 몇 조 뭐 일 된 거는, 몇 달 된 거는 못 치게 돼 있는데 그 이런 애들을 근데 몇 주 동안 못 치게 돼 있지만 이게 뭐 그 기본적인 또 시장 형성자 뭐 이런 걔네들은 칩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도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공매도 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굉장히 많이 치고 있고요. 이 공매도가 장난 아니게 많이 칩니다. 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비상장에서 투자하는 애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무조건 합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은 이거 나쁜지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 종목을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제가 주봉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갈 때도 양봉 생기고 내려갈 때도 양봉 생기고 내려갈 때 양봉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갔냐면 이 종목이 워낙 그 호재가 많고 워낙 탄실한 그걸 갖고 있고요. 그 대기업들이 전체 달라붙어가 얘한테 납품 좀 해달라, 공장 같이 지어서 너가 거 받을게,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계속 떠니까 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양봉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폭락을 했어요. 맞죠? 거의 8개월 10개월 동안 계속 폭락만 합니다. 맞죠? 폭락했어요. 폭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 상장 전에 상장가가 뭐 딱 보면 한 6만원대잖아요. 6만원대면 얘를 얼마부터 샀다? 만원,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사신 분들이 첫날 던진 거예요. 첫날부터 계속 주구장창 파는 거야. 자기가 팔 수 있는 물량을 나눠서 팔았겠죠. 첫날부터 파는 경우도 있고 뭐 며칠 뒤에부터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계속 던진 겁니다. 던지면서 공매도를 친 거예요. 공매도를 던진 물량을 공매도로 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로 쳐졌으니까 그 뒤에 어느 순간에 그 세력이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할 때 텔레그램 있잖아. 텔레그램 그 비밀 이게 휘발성 그가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사라지잖아요. 대화 나누는 게 그 텔레그램 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되는데 주식 투자하는 이 기관이나 증권사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서 이런 걸 작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던졌을 때 이까지 폭락했다가 우리 이제 공매도 청산하자. 공매도 청산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매도 쇼커버링은 정말 무서워요. 공매도를 당하는 것도 무섭지만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나면 이렇게 폭등을 한단 말입니다. 공매도를 친 금액에 3배에서 6배를 더 사한다고 했잖아요. 더 사니까 이게 이렇게 큰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이 내려가면 엄청난 인기가 많은 종목을 첫날부터 주구장창 사지 마라. 내려갔을 때부터 사라. 그리고 그게 떨어졌을 때 만 40% 정도 선이면 그때부터 약간 비중을 크게 확장을 시켜라.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만 70%까지 또 계산을 해야 된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만 70%까지. 그러니까 75%까지 될 수 있어요. 저 중소형주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마이너스 75% 정도도 계산을 해 두셔야 됩니다. 떨어질 땐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매도를 주구장창 더 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졌을 때부터 또 더 비중을 밑으로 떨어지면 더 비중을 확대를 해둡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내가 벌써 올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손절 안 하셔도 돼요. 신상장주 중에 제약바이오주가 아니고 이런 전기차 관련주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산업 중에는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게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10% 마이너스 10% 20% 더 내려가도 결국에는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버렸는데 올인해버렸는데 여기 마이너스 25% 되든 30%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버텨가지고 230%가 됐잖아.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첫날부터 이까지 계속 사가지고, 첫날부터 올인 들어가면 이 만 40%, 30% 이렇게 계속 때려 맞은 상태에서 족도밥도 안 되잖아.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그쵸? 효율적으로 사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자, 하이버를 보면 전 세계 단연 1등이고 BTS가 어마어마한 그건데 왜 주가는 이렇게 폭락했을까? 제가 BTS 사지 말라 했죠. BTS 폭락하면 사라 했잖아. 맞죠? 폭락할 거다고. 폭락할 거다. 첫날부터 얘는 그냥 주구장창 첫날 빡 터져 올라가다가 주구장창 내려갔죠. 그럼 이런 종목들, 이 전 세계 1등이잖아. 그럼 폭락을 했으면 대충 계산해서 제가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2주 상간이거나 2달 사이. 자, 2주. 자, 하루, 이틀, 3일, 4일, 요게 일주일. 그 다음에 1, 2, 3, 4. 요게 2주죠. 그 다음에 2주 상간부터, 맞죠? 2주 상간부터 계산해서 이때부터 며칠 동안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또 이게 자, 어떤 종목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더블 그린다고. 요게 두 번째 나오면 또 여기서 또 삽니다. 그쵸? 이게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삽니다. 또 사. 그러면 이게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세 번째는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만 사고 위로 올라갈 때는 안 삽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두면 이게 봐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내 평단가는 어디쯤일까? 여기 대충 여기쯤이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대충 꺼보면 이렇게 뭐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쵸? 100% 정도. 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 사이언스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첫날 따상을 가고 그 다음날 또 가다가 완전히 다 던져버렸죠. 그쵸?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여기 개인들은 엄청나게 샀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팔았어요. 그쵸? 전 상장 전에 산 거를 다 주구장창 던집니다. 주구장창 던지면서 공매를 치는 거예요. 공매 치면 개미들이 아무리 사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가 폭락만 하냐면 개미들이 더 많이 산 것 같은데 왜 폭락하는지 제가 힌트가 아니고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정도나 12시까지 주구장창 사.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잘 버팁니다. 폭락하지 않고. 근데 개미들은 이때만 사죠. 그 다음에 뒤에는 안 사잖아. 오후부터 주구장창 팔면은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구장창 팔면은 오전에는 샀는데 이제 오전에 살 총알이요. 이제 오후에 살 총알은 없고 오후에 팔 물량들만 남았다고 하면 이 주가는 박살날 수 있어요. 그날 30%까지 올라가도 그 파는 물량만 있으면 뒤에는 오후에는 파는 물량만 있으면 그거 하한가로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차트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전에 사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2시 20분 상간을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종가를 사죠. 종가. 마감 시간이면 언제입니까? 3시 15분. 그쵸? 3시 10분부터 한 20분 사이에 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여기 고점 대매가 이까지 거의 이거는 뭐 그 마이너스 한 70% 정도 내려갔네요. 그쵸? 자, 마이너스 70% 정도 내려가고 난 뒤에 그 50%, 40%, 50%부터 사든가 뭐 이 시그널 보면 이 양봉이 안 생겼잖아. 안 생겼는데 사면 좀 그렇죠.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면 이 주가가 올라가죠. 그쵸? 이것도 신상장주. 자, SK바이오 팜을 보면 이게 제가 C 유형이나 D 유형이 있다고 했죠. C 유형이나 D 유형. 이거 봐봐요. 이거는 따상이 아니고 점상을 갔어요.
따상에 뭐 곱하기로 이게 이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맞죠? 이까지 올라가는데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작전 세력이 작전 이까지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가기만 내려가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제약 바이오전 마이너스 70% 내려 갔을 때쯤부터 사거나 손대지 말라. 자, 마이너스 70%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벌써 51%면 여기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70%라고. 그럼 여기서 샀으면 지금 20% 수익이겠지. 30% 수익이네요. 맞죠? 이거 거의 80% 내려갔네. 맞죠? 여기 고점 대비 80%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70% 정도 샀으면 20% 정도 수익이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자, 이 개미들이 신용을 봐봐요. 신용이 너무 많아요. 하여간. 자, 신상장주는 패턴이 분명하다. 첫날에 올인하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 이틀, 3일 뒤에 첫날에 올인하면 안 돼. 요 첫날이 상한가 갔나. 상한가, 이거 못 삽니다. 사지지 않아요. 비상장에서 IPO에 참가한 사람들만이 따상을 먹는 거지. 못 먹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펄어비스도 제가 상장했을 때 수익 좀 많이 났던 종목인데, 이게, 얘는, 자, 펄어비스는 이때 게임주였잖아요. 게임주 대장입니다. 자, 이거는 보면 좀 신기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신기하게 올라갔는데, 저희가 여기 상장 첫 주에는 제가 안 사잖아요. 언제 삽니까? 언제 사? 제가 이거 소액 투자해가지고 많이 번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올라갔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서 이게 계속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여기쯤에서 산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얘는 제가 크게 길게 들고 가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펄어비스는 모양이 좀 다르죠. 펄어비스는 모양이 다른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펄어비스랑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요, 이 차트가 약간 비슷하죠. 맞죠? 그쵸? 비슷한데 상장한 이후에 방식이 어때요? 쳐놓고 밑으로 까먹고 올리는 거, 요런 패턴이죠.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요거 작업한 정권사가 있어. 정권사, 펀드 매니저들이 그때부터 요 땅에서 계속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샀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주가를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매도를 하고, 무너질 것 같을 때 대량 매수를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쵸? 계속 주고장기 파는 게 아니라, 아침에 팔면 오후에 사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파는 첫날만 좀 팔고,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까지 떨어지고 난데 계속 올라갔잖아.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크게 폭락시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갔죠.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부분에서 본 그 종목이나 이런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4개 정도를 보여드릴 차트를, 이게 일봉상에 펄어비스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자,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만약에 과락이 나와도 단기적으로 크게 과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다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는 유형. 근데 크게 폭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하이버도 보시면은 단기 폭락은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뭐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면서 계속 우상승을 해줬죠. 요런 패턴이 대장주들의 전 세계 대장이거나 우리 국내 대장이거나 그런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도 보시면 이게 네페스라는 종목에서 분사한 거죠. 분사했는데 이게 첫날부터 해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디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고 이게 크게 자기 본질적인 가치에서 훼손 당하지 않고 터져 올라갔죠. 터져 올라갔어요. 그쵸? 이런 것도 인기 주죠. 그쵸? 이런 것도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면 좀 많이 내려갔는데 70% 정도 내려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70%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얘는 제가 연습적으로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은 언제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 한번 여기서 이게 이탈되면은 언제부터? 최소 마이너스 15%가 넘어가야 된다. 그쵸? 자,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가 어디부터 왔어요? 여기쯤에 왔네요. 그쵸? 여기서 1차 넣고 또 샀는데 또 여기서 계산해서 15%면 여기쯤이네. 그쵸? 이렇게 하면 사모하나 이러겠죠. 그럼 지금 마이너스 한 3% 정도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조금 곤란스러운 게 이게 신용 미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C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잖아요. 그렇죠?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이게 7월달, 8월달 되면 이 계단식으로 더 한 번 더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7월달, 8월달을 못 이기면 그때 폭등이 안 나오면 그렇겠죠. CIS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이 계속 내려가다가 한 번씩 터져주다가 계속 내려가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7월달까지 올라갔는데 7월달을 그 뒤에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죠? 11월, 10월달, 11월달까지. 그리고 뭐 뒤에 모멘텀이 없으면 계속 내려가이는 거고. 그러다가 폭등을 하죠. 근데 주봉이나 월봉 보시고. 자, 가벼운 종목은 이런 패턴이 있어서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소액으로 무거운 종목들, 그 SK 아이테크놀로지처럼 이건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면 한 달 동안 폭락했다가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올라갔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폭등을 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요런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사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산다. 아니면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뱅크를 산다. 이러면은 얘하고 거의 카카오 게임즈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이브나, 그렇죠. 하이브하고 뭐 똑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근데 SK 아이테크놀로지처럼 이런 패턴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근데 펄어비스처럼 이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패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달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첫날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사는 거예요. 주구장창. 상장을 참여를 일단 IPO 참여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부터 첫날 신청한 거는 많이 뭐 배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첫날은 첫날이다 뭐 수익 실현 조금 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있으면서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하시는 게, 자, 요게 펄어비스 유형으로 나오는 거는 A 유형입니다. A 유형이고요. 요 펄어비스하고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요런 유형들은 A 유형이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요 A 유형하고 B 유형하고 합체된 거죠. 이게 그쵸?
합체된 거고. 자, 여기 첨보를 보면, 첨보 갖고 돈을 번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거 여기 샀는데 계속 가니까, 와,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고, 들고 있다가, 이게 계속 내려가니까, 내 본전가에 딱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서 팔거나, 손절, 이렇게 합니다. 일반인들은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이가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안 팔고 있다가, 이게 내려가면 이제 이까지 내려오면 지쳐가지고 팔고, 이 종목을 엄청 상욕하고, 그 다음에 이까지 떨어지면 손절하고 주식을 접어요. 컴퓨터 키보드를 박살내고 자기 와이퍼 때리고 자기 이 별짓 다 하고 술 처먹고 별짓 다 합니다. 이런 제가 봤어요. 실제로 첨보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주식을 접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가만히 내가 들고 여기서 안 팔았으면 주가가 무너지고 이게 떨어지면 더 사든가,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겠죠. 첨보나 SK 아이테크놀로지나 하나 기술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 좋은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게임즈 좋은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흔들릴 때 나는 이게 흔들리는 이 과정을 다 그냥 눈 감고, 내가 필요한 기간, 돈이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이다, 3년 정도다. 그러면 3년 안에 내가 이까지 올라갔을 때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야 되는 게 상장주예요. 근데 상장주를 사놓고 주가가 내려가면, 실제 내려갈 때 여러분 1억을 넣었는데 주가가 30% 40% 내려가면 어떨까요? 기분 역 같아요. 맞죠? 기분 역 같을 거예요. 표정부터 달라지고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잠도 안 오고 변비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갖고 있으면 이까지 올라가. 100%는 올라갑니다. 신상장주들은 보통 보면 100%는 올라가요. 10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안 기다려. 그냥 조금 한 10%, 마이너스 30%, 20% 내려갔을 때 안절했던 그 스트레스 때문에 10%만 올라가면 딸랑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적거나 이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제가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것도 상당히 좋은 종목. 이거는 보시면 실적 이게 지표가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쵸? 실적이 이게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떨어졌을 때 사야죠, 그쵸? 떨어졌을 때 사야죠. 요거는 정확히 여긴가? 산 것 같아요. 앞으로 상장주 있잖아요. 상장주 중에 제약바이오주는 되도록이면 손대지 말아요. 이건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런 거는 500만원 정도 갖고 100만, 200만, 300만원씩 조금씩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500만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5억 이렇게 때려 넣으면 안 돼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는 수익 나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제일 속 시원하고, 이게 전기차 관련 원자료주, 화학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좀 의미가 좀 큽니다. 메타버스 같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은행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신개념의 은행, 온라인 은행들이잖아요.
자, 이 신상장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요 종목들 가지고 과거에 어떤 패턴을 그렸었나를 한번 딱 보시면 어떻게 사면은 그냥 그 쉽게 돈을 벌겠네. 근데 시간은 6개월에서 2년, 3년 걸리겠네. 요거만 아시면 맞죠? 내가 실패해도 3년 안에 이건 수익이 거의 100% 이상 날 수 있어요. 이렇게 3년 안에 100% 정도까지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폭락한 데까지 따라가서 초과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과 매수를 안 하면은 여기서 사놓고 초과 매수 안 해봐. 이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폭락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 있었는데 계단식으로 한 번이나 두 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초과 매수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배정을 해요. 한 종목당.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형주들 있잖아. 지금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을 떨어졌을 때 또 더 사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저희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죠. 산을 만들잖아. 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전기차의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얘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이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고 난 뒤에 또 가죠. 폭등을 했다가 폭락하고 또 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냐면 뭡니까? 비상장이나 IPO 참여자의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얘한테 투자할 때 법적으로 나는 그날부터 당장 팔 수 있는 물량,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팔 수 있는 물량, 6개월부터 팔 수 있는 물량, 그리고 1년 뒤부터 팔 수 있는 물량,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2년 뒤부터 팔 수 있는 물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쏟아지는 거면 쏟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쏟아질 때 사는 거예요. 쏟아질 때를 노려가지고 사면 큰 돈을 번다는 겁니다. 신상장주 중에 정말 좋은 종목들은 애매한 종목들 있잖아. 애매한 종목들이 게임주 같은 거나 뭐 은행주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되는데요. 뭐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이죠. 이게 약간 좀 다르고요. 저는 좋아하는 게 이 전기차 관련 이런 상장주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시장 자체가 계속 우상승하니까. 그쵸? 앞으로 아직까지 이제 5% 7%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샀는데 이거 올라갔을 때 내가 못 팔았더니 이 주구장창 끌고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손절하고 여기서 본전가 오니까 팔았다. 이런 바보 덩신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사고 좀 쉬다가 또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안 떨어지면은 못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야 되죠. 처음부터 사야 된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LG 에너지 솔루션 전 세계 대장이잖아요. 전 세계 1등, 2등이잖아. 1, 2등 종목이기 때문에 산업이고 뭐 전체에서 1, 2등입니다. 걔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은. 테슬라 같은 거에 얘는 테슬라 같은 거라고. 옛날 테슬라 상장했을 때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테슬라 상장했을 때 산 사람은 지금 뭐 10,000% 넘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여기서 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사야 돼요. 내가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 졌을 때 다른 수익 난 거나 뭐 다른 투자금을 가지고 여기다 더 때려 넣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몇 주 동안 살까? 2달 동안 살까? 이거를 계산을 해 두셔야 된다고. 그리고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
맞죠? 큰 그림 보시면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좋은 건 없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할 게 있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본사해가지고 상장하는 그 사업의 내용이 정말 LG 화학의 알짜배기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이런 패키지, 그 다음에 ESS 분야가 맞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맞죠? 뉴스나 이런 거는 다 그렇게 나왔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페스 야크라는 종목이 엄청 좋은 것만 다 갖고 가서 분사한다 해놓고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상장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선익 시스템도 상장할 때 기사는 제가 선익 시스템에 한번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자, 얘를 왜 이때 얘는 전기차로 처음에 전기차 일진모터리즘 SKC처럼 그런 동박 있죠. 그런 거 갖고 한다고 뉴스를 내고 이게 상장이 됐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샀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내가 여기 저는 스탑로스를 하니까 스탑로스를 안 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맞죠? 어떻게 됐을까? 선익 시스템이 이게 진짜 박살나더라고. 이게 맞죠? 알고 그 상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동박이 아니야. 그리고 매출 지표도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진짜 황당한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황당합니다. 저희 완전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사기를 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동박을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결국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여기 기업이 뭔가가 이 매출이 이렇게 나오다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뭐죠? 상장할 때 이게 이만큼 나온 애가 갑자기 다 졸아들었다? 그러면 상장할 때 원래 상장을 이걸 한다고 했던 걸 본사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본사를 시켰거나 그걸 처리를 했거나 무슨 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 상장했을 때는 실적이 저렇게 나오고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상장한 첫 해는 4천억이고 그 다음 요만큼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주가가 이 작살 나는 거야. 이건 사기죠. 이거는 이런 거는 상장 폐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또 바꾸죠. 이거는 작전 세력이나 어떤 증권사 뭐 이런 데서 연관이 있습니다. 요렇게 작업한 종목이 NHN 사이버 일제라는 것도 있어요. 요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NHN이면 NHN 그룹이죠. 이런 요 종목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복장시켰어. 실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냈다가 갑자기 실적이 막 10배가 뛰는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건 사기예요. 그쵸? 사기입니다. 감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게 터진 거. 눈 감고 그냥 무슨 헤엄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검사분들이 이런 거를 안 하고 정치 검사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종목 신상장주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쵸? 신상장 카카오뱅크가 8월 5일 크래프톤은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임주잖아요. 게임인데 딱 하나의 게임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만약에 2년 전이나 3년 전에 뭐 그 전에 상장을 했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은 의미가 없죠. 왜? 이거 지금 무슨 게임이 있죠? 총상음 하는 건데 엄청 인기 많은 거죠. 저도 가끔 하긴 했는데 그 게임을 만든 회사인데 지금은 뭐예요?
식상합니다. 이 게임 자체가 이제는 질렸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장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건 끌려 내려갈 수 있어요. 계속.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 끌려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안 해요. 이 종목을 보면 현대중공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이 카카오뱅크하고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같은데 짓눌릴 종목도 있죠. 현대중공업은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죠. 그러면 선박 및 보트 현대중공업이라는 걸로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현대중공업이 중공업 기조라는 걸로 등록돼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현대중공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박 쪽이 조금 양호하고 보트 건조업이 앞으로 약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스, 노르웨이 뭐 이런 미국 같은 데서 그리고 이탈리아 옆에 있는 나라 그 옛날 공산국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소형 고급 보트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드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개인용 보트 있잖아요. 개인용 보트, 호화 보트나 뭐 낚시용 보트 이런 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거든요. 과거에 골프가 선진국들만 유명하다고 우리나라 박세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골프가 퍼졌잖아. 지금 골프 존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죠? 골프 존이라는 회사 비상장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정말 큰 수익이 났어요. 그것처럼 현대중공업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트 사업이 이게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국적으로 그 중소형 항구 도시에 보트 저반 시설, 요트장 같은 게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식 배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그런 거 설치해 주시는 분입니다. 롯데렌탈 운송장비 임대요. 롯데렌탈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 없어요. 저는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 LG에너지솔루션 여기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단연 최고죠. 왜 단연 최고입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첨보 같은 거 보시면 이해가 되죠. 그쵸? BTS보다 BTS 하이브보다 빅엔터테인먼트보다 첨보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지금 말하는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계속 상승 중인 이유가 정명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 이게 지금은 전기차예요. 여기 1차 전지라고 적은 얘기 좀 이상한데 2차 전지지. 2차 전지가 아니고 1차 전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2차 전지는 딴 데 산다고 하면 이거는 페이크예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타가 아닌가? 1차 전지는 저장이 안 되는 배터리고요. 한번 소비하고 많은 거잖아요. 후레쉬 같은데 끼워가지고 쓰고 이게 전기가 없어지면 축전지가 없어지면 그게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2차 전지면 자동차용이 또 있고 뭐 기계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그 2차 전지여야 돼요. 이건 확인이 필요하네요. 1차 전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게 기사에서 스크랩한 건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손을 대도 되고 어떤 건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시장은 이 게임이 딱 지정돼 있잖아. 그렇죠? 저 같으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세 개를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은데 그 집중을 한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게 9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상장할 것 같고 아마 10월 15일 이전에 상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뭐 11월 달쯤에 상장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8월달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이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이 상장하고 저 같으면 10월달부터 얘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면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때부터 그 10월 달쯤부터 상장하면 그날부터 저는 2달 동안 계속 살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차트. 아까 앞부분에서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 여기에 보면 이 종목들을 펴놓고 이 차트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A, B, C, D 유형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장기 투자가 될 종목들은 어떤 산업군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이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건 손도 안 돼요. 이런 거 상장할 때는 손도 안 됩니다. 저희 여기 나머지는 다 손을 댄 종목들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세요.